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정호 PD고요. 네, 저는 불기둥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 어떻게 보나요? 봄바람 불까요? 2700 돌파했어요, 지금. 막판에도 강하게 좀 들어주는데요. 오늘 종가가 오늘 3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에 보시겠지만 3월 14일 날 지금 시각은 16시 02분입니다. 어차피 이게 녹화 방송이라서 실시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고가네요. 2718.7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따가도 시장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좋고 다만 IT주들이 그동안 잘 움직이다가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좀 세게 빠지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예요. 그래서 잘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잘 살 것인지는 그거는 아침 방송을 잘 보시면 되고요. 이 불기둥 방송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 급등하는 거, 그래서 날이 서 있는 막 로켓처럼 막 폭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갖고 나오는데 바닥주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갑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 흐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날 잘 지났고요. 지수도 2700 돌파 잘 됐고 순환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강한 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테마주들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기둥과 함께 급등하는 날아다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불기둥 AI 레이더 지금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차주 월요일에 방송이 되다 보니 지금 조금 딜레이가 있지만 SK 하이닉스 20만 원 1차 고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17만 원 선 돌파를 하다가 지금 잠깐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향방도 계속 이 프로그램과 함께 보신다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을 조금 뜨겁게 달궜던 이슈,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상장 폐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휴림네트워크스 한번 보시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계절이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3월은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결산 상장 법인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즌이죠. 근데 이 시즌에서 의견 거절이나 이런 깜짝 놀랄 소식이 나면 갑자기 어느 날 내 주식이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간다라는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휴림네트워크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고. 근데 왜 휴림네트워크스를 얘기하면서 상장 폐지 얘기를 하냐. 자, 휴림네트워크스가 95% 비율로 무상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감자, 먹는 감자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상 증자도 아니고요. 감자입니다, 무려. 자, 왜 이 3월에 봄바람 살살 부는데 왜 감자를 하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밑에 답이 있죠?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자본 잠식 왜 막을까요? 자본 잠식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아보려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휴림네트워크스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자 이거죠.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니까. 어쨌든 잘 돌아가는 회사가 돈도 잘 버는데 갑자기 감자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자를 했다는 이유는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감사보고서 시즌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뭔가 이런 급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특히나 이런 2월이나 3월에 뜻밖의 감자 결정이나 뭐 유상증자, 뭐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갑자기 주식이 희한하게 빠진다든가 요렇게 여기 지금 모범 답안지네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거나 요런 느낌이 났을 때는 한번 타협을 해야 됩니다. 휴림 네트워크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시면 좀 심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심란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식은 수익도 내야 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휴림 네트워크스가 상장 폐지 당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패턴들이 보인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손실이 크더라도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시장과 타협해서 눈물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내 아쉬운 돈, 나의 소중한 돈 눈물 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타협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3월 모두 주의하시면서 비슷한 패턴의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과 타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터주가 봄바람이 불까요? BTS 분들이 지금 몇 분 군대 가고 지금 공백이 있고 우리 그다음에 또 블랙핑크 분들도 지금 공백이 꽤 길어지고 있고 엔터주는 2023년도에 좀 순환을 겪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근데 지금 최근에 2024년 상반기에도 SM그룹의 또 대표 그룹의 또 메인 그 뮤지션이죠. 카리나 씨가 또 열애설이 터지면서 SM도 지금 순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엔터주 바닥 찍었나? 바닥이냐? 뭐 봄바람 부냐? 뭐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뭐 맞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고 아까 이정 전문가님한테도 살짝 물어봤어요.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바닥주 널렸습니다. 그 말은 바닥주도 널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주도 섹터가 또 인공지능이나 뭐 IT 쪽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세요? 주도주에 들어가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양쪽 다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 게 많아요. 투자할 것도 많고 매력적인 거 많다. 근데 엔터주는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점에서 4점. 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가뜩이나 투자의 방향성,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엔터주는 또 뭐까지 신경 써야 되냐면 이 해당 회사의 대표 뮤지션들이 스캔들은 안 터지겠지. 설마 뭐 작년에 또 뜨거웠던 마약에 연루되진 않겠지. 이번에 발표된 앨범들이 노래가 호응이 좋겠나? 뭐 이런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엔터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가시권에서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나 좀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차라리 IT 쪽이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검증되고 있잖아요. 불기둥 AI 레이더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포착하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난 그래도 엔터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못 말립니다. 어쨌든 바닥이니까 뭐 중장기 투자로 한번 투자해 보실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또 투자의 대안이다. 엔터주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고 기간적으로 수익률을 더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요.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보시죠. 자, HLB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인지 만나보겠어요. HLB가 이번 주죠. 3월 둘째 주인가요? 네, 3월 둘째 주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0%대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관련된 승인이
된다 안 된다는 루머로 인해서 HLB가 조금 곤욕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HLB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루머를 유포하면 책임 묻겠다. 조심하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신약 승인 과정에는 변수가 없다 하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HLB를 해당 방송이라는 거 좀 웃기네요. 자, 불기둥 ARA에 대해서 포착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정수 전문가님 또 AS 한번 받아보죠.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팔고,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죠. 어느 정도 팔고 오징어다리 남겨놓고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로 뭐 유포가 되든 어쩌든 뭐 하한가를 맞으면 그래도 수익이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일단 다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절반은 팔아야 되는 거고 90% 팔아야 돼요. 95%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를 가져가든 1%를 가져가든 50%를 가져가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 맞춰서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포를 누가 했든 안 했든 신약이 뭐 취소가 되든 승인을 하든 어차피 이따가도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라인 지지 않게면 그런 뉴스에 죽지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황당한 루머에 우리 시청자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 방송 시청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테슬라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슬라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매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왜 등장하냐? 좋은 소식으로 등장하면 좋을 텐데요. 테슬라가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요. 지금 올해는 이제 조금 성적표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될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우리나라에서 서학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올해 매출 성장은 제로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뭐 주관적인 분석이니까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 증권사 48곳 중에 9곳이 매도 의견이 나온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매도 리포트가 잘 나오질 않는데 미국은 매도 리포트를 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곳, 어디 증권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이다. 자, 성장주에서 가장 뼈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장을 멈춘 것도 아니고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이다. 즉 테슬라는 지금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보여줬던 전기차의 선두주자 이러한 모습들 지금 보여줬던 그 성장 동력 이것으로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보여줬던 게 뭐 저번 주에 보니까 로드스터라고 하죠.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거 하나 또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사이버 트럭도 별로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제품 같지는 않고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결국에는요.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신규로 뭔가 투자를 해서 예전에 그 느낌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전기차다. 2차 전지다. 무조건 간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조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1회 1비 하면서 뭔가 급등에 대한 꿈을 갖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러한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많잖아요. 어디 이정주 전문가님이 매주 말씀드리는 IT 쪽. 그렇죠?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는 자신 없으면 불기둥 AI 레이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같은 느낌으로 뭔가 1회 1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꿈에서 깨어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저는 이제 경제방송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비판적인 사고도 많이 가졌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억을 넘어갔는데. 나쁜 생각은 없고요. 돈이 몰리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코인 시장이 올라가듯이 미국 시장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따라는 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나라의 그 대형주 쪽에서 특히 IT 섹터들은 올해 내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이제 IT 기업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좀 부러우시면 진작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진작에 작년에 재작년에 샀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IT 섹터들의 종목들 하이닉스라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 만약에 꼭 해야겠다 그러면 기다리면은 분명히 조정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애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갖고 있는 분 되게 싫어하겠지만 한 반토막 나면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나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 한번 시세를 붓고 계속 올려요.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못 참고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너도 나도 옆집, 아랫집, 윗집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항상 상투가 나오는데 이제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장 상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일단 저는 그 정도의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비트코인이 항상 급등을 하면 참 엔비디아가 올해 정말 10년 대운이 왔는지 인공지능도 엔비디아고 또 아시죠? 또 최고라면 또 엔비디아인데 우리 전문가님 어차피 랭킹은 끝났고 미국 네. 주식 첫 질문을 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아니고요. 오늘은 애플, 구글, 테슬라를 좀. 아니 근데 저기 왜 엔비디아를 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여쭤본 거 아니에요? 저건 지난번에 제가 봤던 거고. 알겠습니다. 자, 네. 지난번에 애플하고 구글을 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볼 게 없어요. 지난번에 조정받을 때 여기서 공략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이건 살 수 없어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살 수 있다고 했던 부분에서 살짝 지난 방송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미 올라간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래서 애플서부터 보겠는데요. 자, 애플 지난번에 이제 계산한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1차 지지 170.8 이미 지난주 분석했을 때 이미 가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찍어보면 일단 170.8 일단 세 개의 선을 긋고 얘기를 할게요. 161.9 161.9 대략 이쯤이라고 치고 다음에는 153 이 자리인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박스권을 타고 있는 중에서 전저점에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의 지지 라인들이 1차, 2차, 3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순해요.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가는데 깨지면 전저점으로 빠지든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깨지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따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얘기가 좀 있고 얘는 일단은 지지 라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잠깐 반등은 줬죠. 근데 거기서 지금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TC 2024가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에 있고 20일 날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고 26일 날에서는 mem콘 2024 반도체 뭐 학술, 학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뭔가 뭐 발표나 얘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때에서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알콩달콩 의견을 나누듯 뭔가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전저점 지지라고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전 좋다고 봅니다. 애플 지금 이거 애플 주가인데요. 1차로 해놓고 또 떨어지면 2차로 하고 또 떨어지면 3차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목표치를 또 파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라인에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되는 영역에 있고 IT 섹터들의 일정들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딱 차트를 봐도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는 모양은 나오진 않아요. 지금 애플에서 완벽하게 모양을 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여기를 넘어가는 흐름들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이렇게 5일선 돌파해 놓고 여기 추세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세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시세를 이렇게 주듯이 요거도 좀 넘어가려면 좀 모양을 좀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양을 만들기 전에 두 번째 지지 라인으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특히 애플을 가지고 있거나 이쪽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기술주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보면서 그쪽에 추세가 무너지거나 조정으로 들어가면 얘네들도 힘은 못 내니까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강한 상태,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건 같이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만 분석을 하자면 아직 애매하게 지금 모양만 만들고 있는 중이고 2차 매수도 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지하고 여기를 양봉으로 뻗어가면 그 다음에서는 뭐 여기 180달러, 185달러 뭐 요 정도 라인의 목표치는 나옵니다. 물론 이걸 중장기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그런 이제 마디만 끊어드리는 일단 분석을 잠깐 해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구글인데요. 알파벳 A. 자, 요것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여기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이때 목요일 날 분석을 해드린 자리에서 이날은 이미 그날 저가가 131.6이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저점 라인을 127.5 요 라인이랑 그 다음이 119.3 요 라인이랑 그 다음에 111 요 라인을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일단 지지를 하는 듯이 그러니까 꼭 찍고 가지는 않아요. 그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거기를 지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단 안 깨지고 나서 돌리고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반등은 올라왔는데 여기로 이렇게 추세를 그으니까 여기서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타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폭이 크지가 않아 재미는 없지만 요 라인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좀 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들어가 봐도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여기서 좀 애매하니까 저는 밑에서 꼭 찍을 때까지 저는 기다릴래요. 해서 기다리고 안 사고 버팅기다가 못 산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못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근방에서 양봉이 나오면 이것보다 좀 더 강한 양봉이 나왔으면은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됐을 텐데 어쨌든 좀 어설프게 올라갔어요. 어쨌든 여기서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을 주고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받게 되면 이게 이중바닥형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뚫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지 말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뭐 못 산 거죠, 뭐, 그렇죠? 이건 방법이 없고 근데 올라갔다가 밀린다. 그럼 여기 저점이 하나 생겼고 아까 지지라인 1차 뭐 대충 2차 뭐 이렇게 되잖아요. 3차.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지지라인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사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익이 커지는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만약에 무슨 이상한 변고가 생겨가지고 나스닥이 콱 하고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 이제 쭉 빠진 다음에 거기서 양봉이 뜨면은 이제 그런 데서 사면은 목표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가 장이 강하면 미국 시장이 너무 강하면 목표치로 잘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그렇게 강하면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이번에 FOMC가 이제 또
20일 발표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5번 한다는 거 3번을 줄일 거고 2번으로 줄여버리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뒤로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매파적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좀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FOMC에서 나스닥과 그다음에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면서 1차 지지를 놓고 공략을 할 건지 2차, 3차까지 기다렸다 할 건지 그거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잠깐 보겠는데요. 자, 테슬라. 지난번에 잠깐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테슬라 차트가 안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여기서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 전저점 자리를 좀 지지를 하면서 왜냐면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를 좀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조정받는 폭이 제가 저번에 분석했을 때서는 223, 200 그다음에 177 그래서 177 자리에 그러니까 요 올라간 폭이 이거 주봉입니다. 올라간 폭에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거 200자리에서 한번 여기서 지지를 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고 지지를 하고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반등을 줬다가 여기서 깨지지 않고 돌렸고 올라왔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저점이 깨졌죠. 그래서 200자리에서 깨먹고 223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정말 단순한 게 아까 제가 223.9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지지하고 올린 거예요. 이거 수익 꽤 많이 난 겁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은 분석은 참 잘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 봐 32%, 33% 수익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자리도 제가 200자리라 그랬죠. 200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잡혔으면 여기서도 30%의 수익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놨으면 지지 라인을 돌려놨고 했으면 이게 일로 돌려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점이 깨지고 계속 깨지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라인이 177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돌릴까 싶었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얘는 안 좋다. 안 좋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연자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못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아가지고 지금 뭐 BYD 같은 경우 굉장히 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6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테슬라도 이제 실적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테슬라를 공략한 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돌릴 거냐 말 거냐 이제 여기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돌리지 못하고 계속 약세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주장창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왜냐면 저점이 안 깨졌으면 이게 177, 175 이 자리를 안 깨고 버텼으면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을 쳐다보지 말고 이쪽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관망을 하시고 차라리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들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움직일 건가 차라리 그쪽을 보면서 그쪽을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안전한 구간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더 빠지면 당연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오면 좋아하는 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주일 만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있는 분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지만 어쨌든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은 지금 테슬라보다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쪽을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미국 모두한 종목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0082 불기둥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면 늦습니다. 빨리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AI 레이더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날이 매섭게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3월 14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일단은 좀 날이 서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조금 소강 상태.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을 찍기 위한 좀 탄탄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ADN 코리아에는 바닥권에서 상승 나왔다가 살짝 주춤. 자, 전문가님 빠르게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이쪽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관심으로서 뭐 뉴스로서 다 보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만 보셨을 텐데 HLB 그룹주들이 다 죄다 지금 강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HL 테라퓨틱스도 강하게 지금 형성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고점을 뚫었어요. 여유도 있습니다. 뭐 신약이 뭐 루머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전혀 관심 없고요. 그 뉴스에 흔들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 그 뉴스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는 고가에 사갖고 물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긴 샀는데 제대로 사긴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그 뉴스가 굉장히 싫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팔고 뭐 예를 들어 뭐 1억어치 샀는데 9천만 원을 팔고 1,000만 원어치 갖고 있거나 1억어치 샀는데 뭐 4천만 원어치만 남겨놓고 6천만 원 팔았거나 그럼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을 많이 판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야지 기쁜 소식이죠. 그런 루머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나 다시 싸게 사야지 한단 말이죠. 하나도 안 판 사람들한테만 그게 안 좋게 들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루머에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HLB도 마찬가지고 이미 뚫어놨고 그냥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갖고 가세요. 목표치가 큽니다. 목표치가 일단 이런 작전주죠, 작전주. 거래가 실리고 뭐 그 간암 치료제인지 뭐 임상 뭐 미국에 판매가 되는 거 별로 왜 관심이 없냐면 그 판매가 된다 그래서 뭐 얘네들이 무슨 뭐 돈방석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막상 시장에다가 약은 내놨더니 팔리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약이 더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의 이제 신약 이슈가 있으면 뭐 하겠다라는 얘기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제일 강하고요. 막상 약이 나오면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셀트리온 뭐 임상할 때 막 급등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얘는 근데 목표치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겠죠. 세력들은 2만 원, 2만 5천 원 넘기고 싶겠죠. 정확하게 세력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15,000원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12,000원, 15,000원까지는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보유자의 영역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136%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천기계도 볼게요. 화천기계. 화천기계 이게 이제 이번 주 좀 강하게 좀 날이 서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 힘은 좋아요. 근데 신규 매수는 이제 좀 안 되겠네. 자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고가를 돌파를 했죠. 수익률은 73%. 이거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73%. 그래 보유자 영역이고 좀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하나도 안 팔았으면 좀 파세요. 좀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저항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팔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쿡 하고 떨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비중을 최소 절반, 뭐 절반 다 팔아도 됩니다. 절반 더 팔아야 됩니다. 80%, 90%, 뭐 99%까지 팔아도 돼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뭐 50%를 가져가든 2%를 가져가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6,500원, 뭐 7,000원까지 뭐 여기까지도 목표치가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도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62% 올라와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많이 올라왔다가 좀 전에 화천기가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목표치를 이만큼 줘서 그래요. 여기도 N자형 목표치를 줬고 여기도 줬죠. 정확하네요. 얘는 정확하게 목표치를 주고 아주 정직하네요. 정직한 종목인데 얘는 2월 22일 날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2월 22일 날 한 이때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가서 62%가 올라갔고 지금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우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죽지는 않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또 떨어졌다가 오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매도 시그널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은 최소 절반, 많게는 8, 90%는 팔았었어야 되는 날이다. 물론 못 판 사람들은 아쉽겠지만 다시 또 조정받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못 판 사람들 다시 올라올 때 파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은 이제 리노공업. 요즘에 이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막 강하게 움직이고 리노공업 막 뉴스도 많이 나오죠.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트도 예술입니다. 일단은 신고가에 있는 패턴이고 여기 고가를 뚫었어요. 시가총액도 3조 5천억이 나는 종목입니다. 잡주 아니죠? 시가총액 3조 5천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 시즌인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위험합니다만 얘는 실적이 안 좋지 않아요. 단기순이익 흑자가 나잖아요. 그래도 여기 위에 이게 재작년 1,100억 흑자, 작년 1,000억 벌었고요. 올해는 1,182억 벌 예정이고 내년에는 1,368억 벌 예정입니다. 컨센서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시가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차트도 좋고 거래량도 괜찮고 고가를 뚫었으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줘야죠. 얘가 꺾이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줘야 되니까 혹시 얘를 가지고 있다. 수익도 많이 났네요. 51%. 그래서 11월 16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는데 11월 16일 날 왜 잡았는지 알겠죠? 딱 보니까 고가를 돌파하니까 급등주 불기둥 레이더에서 뿅뿅뿅 거리면서 얘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제가 쓰는 검색식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비중은 줄였겠죠. 마찬가지 50%를 팔아도 되고 90%를 팔아야 되고 50% 이하로 가져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뭐 대용주고 잡주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하한가 맞겠습니까? 거래 정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천천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ADM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11월 9일 날이니까 들인 지 좀 된 종목인데 ADM 코리아. 이거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종목인데 보니까 작년에 하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거래 실리고 급등을 하니까 아마 이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바닥주의 장점은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전에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가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의 그것도 바닥에서 꽤 많은 수익을 줬었던 종목인데 장이 지금 좋으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 2,700 돌파했어요. 코스닥은 오늘 좀 빠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코스닥도 코스피가 올라가면 형이 가면 아우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올렸던 종목들 거래 실리고 그러면은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도 있고 얘도 약간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은데 47.9% 많이 올라왔네요. 물론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지금은 수익을 못 챙겼으면 수익이 좀 줄었겠지만 이것도 파는 방법은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주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절반은 팔면 되는 거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팔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이제 항상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 불기둥 AI 레이더 명예전당 종목들 좀 보실 텐데요. 자, 제주반도체 1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700%. 가온칩스 그 뒤 따라서 200%. 이제 가온칩스가 좀만 더 힘을 받으면 이제 한 앞자리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흥하대 해온 이렌시스 HLB까지. 자, 정말 시간 많이 쓰셨는데 여기서 조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자, 일단 제주반도체 얼마큼 올라가는지 차트만 볼게요. 제주반도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700%대 수익률인데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고요. 200%대 수익률인데 지금 오늘 IT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고가 있는 종목들 다시 고가 패턴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들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 200%나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고가에서 흔들어 놓고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나중에 200%대에서 더 올라가지 안 올라가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이렌시스. 이렌시스도 지금 수익 많이 난 종목이고요. 183%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은 HLB.
HLB도 많이 올라갔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어도 올라갈 때 되면 저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거 외에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기술투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작년 11월 9일 날 얘기했던 건데 144%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서도 YIK 이것도 91%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것도 52%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꺾이거나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꺾이는 장이 아니에요. 계속 지수도 이제 2,800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조정받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2,800이 목표가 아닙니다. 3,000, 그러니까 올해 내내는 미국 시장도 꺾이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금리 인하하면 돈들이 몰립니다. 또 코인 시장이 또 몰리겠죠. 코인 또 난리치겠죠. 주식 시장도 난리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꺾이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또 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 전문가님 경고 좀 드릴게요. 어떤 거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좀 놀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경고받았습니다. 왜 경고받았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은 경고죠, 이 좋은 수익률이요. 지금 이 방송이 월요일 나가니까 4거래일 만에 이거 찍으신 겁니다. 124%.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일까요? 자,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엑시콘도 지금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너무 돋보여서 그렇지 엑시콘이나 한농화성, 피라에너지까지 보면 이 수익률조차도요.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수익 내면은 경고받거든요. 자, 해명하시죠. 자, 경고받은 종목은 너무 많이 급등해서 경고받은 거고요. 쟤는 또 열받았더라고요, 한농화성은. 아, 그래요? 쟤는 또 과열로 들어갔나요? 네. 어쨌든 좋은 경우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고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드릴 종목들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을 뽑긴 했는데 좀 무겁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그래도 자람 테크놀로지 한 번은 보여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트 한번 잠깐만 볼게요. 왜 경고받았는지.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계속 가더라고요. 야, 진짜 월요일이에요. 상한가 첫.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얘기를 뽑았는데 금요일 날에 잠깐 눌려놓고 월요일 날에 상한가 가고 화요일 날 상한가 가고 수요일 날도 상한가를 쳤는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 어제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이 돼버렸고, 자, 오늘도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빠르게 얘기해봐야 되겠죠? 네, 빠르게 가야 돼요.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는 자, SG 보겠습니다. SG. 제가 오늘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뽑아온 종목 첫 번째 종목은 SG고요. 얘는 이제 아스팔트, 뭐 시멘트,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스콘 제조와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뭐 건설 부분, 포장 건설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사업 부분, 뭐 일단 사업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차트를 보고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인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얘는 한번 흑자한 경우가 있어서 상패 가능성이 그래도 좀 반감된다. 근데 웬만하면 흑자 기업이 좋아요. 근데 그냥 차트만 보고 뽑아온 거니까 이 안에서 거래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 그런 거 피하고 싶으면 흑자 기업만 노리면 됩니다. 얘는 뭐 흑자는 한 번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지금 적자인 기업이고요. 자, 다음은 우리 금융지주. 자, 의류금융지주. 얘는 상폐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은행인데.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기가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게 일단 좋아 보여서 오늘 뽑아왔는데 오늘 은행주들 다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가 좀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지수를 올리는데 견인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자동차 업종하고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뭐 테마주 쪽은 원전이었지만 자동차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래요.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선주보다는 은행주가 좀 더 연속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또 월요일 날도 봐야 되겠지만 은행주도 은근히 좀 강한 것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은행주인데요.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죠. BNK 금융지주.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얘도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일단 좋아서 차트가 좋아서 요게 이런 차트들이 시가총액 2조 5천억 아니고 2,500억짜리에 좀 가벼운 애였다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내일서부터 날아가는 패턴인데 은행주들이 등치가 커서 뭐 날아가겠어요. 근데 차츰 좀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주들. 자,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자, 오늘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앞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또 뒤에 가면 또 가벼운 애들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오늘 원전 테마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올라가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뭐 인공지능 전력 부족 사태 뭐 이래 갖고 움직이는 흐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원전을 2기에서 4기까지 추가로 지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또 오늘 거기에 또 한몫을 해서 더 움직였는데 저는 뉴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그런 뉴스에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거래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핑계고 지금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바닥을 친 겁니다.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아서 대형주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치고 움직이는 게 뭐 한국전력도 있고 뭐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있고 요즘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그동안 맨날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요즘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그래요. 개인들의 돈이 아니고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돈들이 묵직한 막 조 단위로 돈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 아니게 이번에는 진짜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조정받으면 이거 무거운 거고 안전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무거운 종목은 아니지만 막 급등하고 막 폭등하는 그런 이전에서는 제가 그런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지난주 드렸던 거 뭐 YIK라든지 이런 것들 막 큰 수익을 드렸었는데 일단 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또 상패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실한 애들보다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종목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알루코. 자, 알루코. 얘는 좀 가볍죠? 앞에 있었던 애들보다는. 그렇다고 3천억짜리니까 아주 가볍지도 않아요. 3천억짜리 종목이 오랜만에 좀 거래에 실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 보여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전고점 돌파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얘는 2차 전지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차량 경량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당연히 이름 자체가 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알루미늄, 알루텍 뭐 이쪽 계열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계열사 회사인데 어쨌든 철강 금속 관련주 쪽인데 조선주 움직였고 기계주 움직였고 자동차 움직였고 그러면 철강 섹터에서도 순환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코 3천억짜리 좀 가볍지만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이거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못한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했죠. 그러면 나머지 또 5개도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좋은 종목도 있네. 자동차 업종도 하나 있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월요일 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끝나면 아마 이정우 전문가님이 아래에 보이는 노란톡방에서 고지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떠한 종목들 또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갑자기 급등해서 수익률이 막 100% 넘어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은 어디다가 남기면 될까요? 아래 노란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저 많은 투자자분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